페트로 전북 특집 몽석 토론 전북 있어야 산다 기업 유치 인구 유입 전략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전북대학교 국제 컨벤션센터 위에 자리한 한올 카페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대학의 이야기를 앞에 조금 풀어가는데 역시 무언가의 간극이라고 할까요? 이제는 조금 그 간격을 그런데 이해한 시점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행정에서는 그 간격을 메워줄 수 있는 내지는 컨트롤 타워를 해줄 수 있는 그 역할, 지원해줄 수 있는 역할이 행정이 아닐까. 그리고 그 뒤에 배경에서는 역시 정부 차원을 대상으로 정치권에서 국회의 힘이 함께 가동이 된다면 전북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중지가 모아질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언론도 마찬가지고 각계 전투하는 모습 속에서 따로따로의 모습을 전달해주는 입장이었거든요. 전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각자의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입장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좋은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당장 현업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가 맞고요. 저희가 또 그렇게 대학이 사실은 거기 수요에 맞춰서 당연히 교육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현업에 그 투자 바로 쓸 수 있는 인재를 기르려면 사실 거기에 따른 시설과 장비나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테면 반도체 인력 양성,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반도체 인력 양성 세계 최고지만 인력 양성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와 있는지 사실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하지만 저는 대학이 그런 걸 우리 박명수 총장님도 계시지만은 사실은 대학이 그런 노력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려면 반도체 팹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그게 팹 하나 짓는데 50억, 100억 드는데 그걸 일단은 투자를 해서 학생들이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들어보고 나가야 반도체 회사에 바로 투입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정부의 사실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정부도 투자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자체도 그 기업 유치는 사실 인재 거기에 알만한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도도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시설을 갖춰주고 그 다음에 그런 인재가 양성되면 사실 여기에 필요한 비나텍에 좋은 인재도 오고 또 그런 인재가 양성되면 다른 타도에서 당연히 오는 게 선순환적인 거지 이게 지금 서로 기업을 끌어당기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좋은 기업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먼저 선순환적으로 좋은 인재를 양성하도록 정부도 그다음 기업도 사실 비나텍도 우리 전북대나 이 원대나 저기 우석대한테 전주대한테 이런 어느 정도의 투자를 좀 해주고 인재를 알만한 인재를 길러달라고 하셔야지. 인재 먼저 주시고 투자하라. 근데 기업이 그 정도의 여력이 되는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을까요? 사실 방금 양 총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다 맞아 오르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인재들을 육성시켜서 어디로 갈 겁니까? 지금 갈 기업이 과연 전라북도 내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저는 지금까지 대학하고 행정하고 기업하고 따로따로 놀았잖아요. 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진행자께서 잠깐 말씀하시던데요. 그래도 못 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 사는 이제 요즘은 저쪽이 어디예요? 강원도보다도 전라북도보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올 정도로 지금 됐는데 지금 총장님들이나 각 대학의 총장님들이나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지사님이나 모여가지고 맨날 이제 기업이 인재를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대학도 기업 유치를 하러 다녀야 된다. 이제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잖아요. 지금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설령 그것이 틀리더라도 방법을 바꿔야 된다. 옛날보다 조금 잘하다. 이것은 안 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대학교에서 세 분이나 이제 오셨으니까 그게 첫 번째 이제 대학
행정은 좀 변한 것 같습니다. 또 역동적인 분이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근데 대학은 변화가 늦잖아요. 아까 명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3년 이제 4년째 되니까 뭐 조금 어떤 지심이 효과가 나오는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기업을 여기 와서 10년 이상을 했는데요. 교수님들이 오셔서 내 제자 좀 뽑아주라고 한 경우가 딱 2번 있었습니다. 딱 2번. 지금 쉐이브네트는 죄송합니다만은 대학 교수님들 자기 제자 채워보는 거요, 별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리얼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학년 때 3학년 때부터 교수님들이 이게 비나텍에 있는 기업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기업도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이 좋은 친구가 있는데 당신한테 딱 맞을 것 같은데 뽑아주라, 아니면 내가 이런 거 뭐 부족하면 또 공부 가르쳐줄게, 뭘 가르쳐야 되냐, 적극적으로 CLG에 나서야 된다, 교수님도. 근데 교수 사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공무원들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합니다. 지금 전북도 공무원들 진짜 죽을 맛일 거예요 지금. 안 그래요? 양선환 단장님한테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양선환 단장을 모신 이유가 기업유치 추진단도 만들었고 여기 단장을 맡으셨잖아요. 아직은 젊습니다만 그리고 감각이 가장 살아있는 시기고, 아울러서 우리 김건영 지사 141 공무원 전담제,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은 늘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늘 바뀌고 늘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대학 교수들 가운데 비나텍 찾아온 교수가 10년 동안 2분밖에 안 계셨다. 사실 이제 교수에 대한 비판이고 대학 사회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현실이고, 행정은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사실 가장 키는 제가 보기에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이번 기업유치 추진단을 단장을 맡으셨는데. 일단 인력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대표님하고 좀 많은 좀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는데요. 예.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자본이 많다 보니까 채용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 계약학과 같은 거를 설치해달라고 대학교에 요청을 하셔서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고, 그리고 기업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투자에서부터 투자 결정까지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은 그 안에 인력을 구해서 당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1, 2년 뒤에 그곳에 현장에 투입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를 아까 홍석빈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교육부의 수많은 규제와 제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사실 전라북도에서는 그전에는 산학연으로 해서 그 채용 정책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채용할 그 기업들에 매칭을 해서 대학교하고 함께 인력 양성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게 채용까지 직접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채용까지 안 가더라도 먼저 여기서 한번 교육해봤던 그 인력들을 한번 그 직장에서 사용해 보시라, 기업에서. 그런 걸로 저희가 추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했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큰 효과를 얻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비나텍 대표님처럼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을 못 하셨던 큰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좀 슬프기는 한데, 저는 정책에서 가장 말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정서와 이제 어떤 행동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을 아무리 하고 직업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도, 직장에 연결을 시켜도 많은 분들이 떠나시더라고요. 아까 대표님도 교육을 시켰는데 결국은 떠나고, 저희도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하고 그 기업에 연결을 시켜도 결국은 또 얼마 안 돼서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결국은 미스매칭으로 끝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책이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그 결과로 지금 이제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게 저는 1인 1사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인 1사 제도를 통해서 당장 뭔가가 바뀌지는 않지만 기업들이 어디 가서
아까 제일 먼저 바뀌지 않는 게 교수님 그 다음에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뭔가를 바꾸고 싶어도 요구할 만한 대상을 찾아가기가 공무원한테는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기업한테. 그래서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도청에 누구를 찾아가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 없이 자주 연락을 했던 그 공무원에게 연락을 해서 나 이런 문제 있는데 혹시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부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정서를 만들어서 이걸 켜켜이 쌓아서 제도부터 한번 바꿔보자, 이런 의도로 지금 시작을 하시는 게 1인 1사 사실 제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송미령 대표님은 공무원 출신이시고 대학에서 강단에서 학생들과도 소통하고 계시고 또 수출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거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고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게 현실성에서 네.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또 부분이 좀 더 첨가가 되면 좋을 것인가. 예. 그러니까요. 1인 1사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저는 아까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공무원이 좀 약간 이런 분야에 전문적이라고 하면 그게 도움이 될 건데 네. 그냥 공무원 1대1로 해서 그냥 의견 들어주면 공무원들은 사실 그렇거든요. 자기 분야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게 효과가 있을까. 내 전문 분야가 아닌데 내가 이것까지 신경 써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 실적이 나오면 뭔가 이렇게 성과로 이렇게 인정받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아니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왕이면 1인 1사 한다면 어느 정도 그쪽에 전문적인 사람을 좀 붙여서 전문 그와 관련된 부서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기업이 엄청 많을 건데 네. 그게 과연 매칭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저희는 들었죠. 일단 상징적으로 한 500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500개 기업을 먼저 선정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500명이 이제 붙었지만 그 공무원들이 다 전문성을 갖고 그러니까, 계시진 네.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저희 기업 애로 추진단이 있어요. 해소를 하는 기업 애로 추진단에 이걸 모아서 여기서 다시 전문기관으로 흩뿌리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고 도는 느낌을 가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포위망을 갖추고 이걸 거두어서 직접적으로 뿌릴 수 있는 좀 단계를 만들었고, 또 공무원 워낙 잘하시니까 인센티브 없이는 사실은 이게 진행되기가 어렵거든요. 본인의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 이것만 하라고 하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또 지사님께서 특별히 정말 특별 승진과 각종 인센티브를 또 그 공무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은 많이 사기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 전공이 이제 행정하고 정책학인데요. 공무원들의 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기 너무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공직 사회를 비판할 때 보통 신토부리, 몸과 땅이 하나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복지부동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이제 뭐 나쁜 측면만 보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데 실제 대한민국 공무원의 수준 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다른 세계 다른 나라들의 공무원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분들의 의지나 사기가 약하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자유스럽게 공직자이면서도 동시에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유스럽게 여러 가지 제도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줘야 되는데 책임만 지고 권한은 안 주면서 그 틀 내에서 이제 옥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IMF를 전후해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큰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평생 직장 연공서열 정년퇴직제가 없어지고 평생 직업만 남았죠. 한 기업에 잠깐 2, 3년 있다가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기업으로 턴오버하는 거. 그 저는 이제 비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우리 환경이 이제 바뀐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이제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들도 거기에 맞게끔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진행을 하면 된다고 보고요. IMF 전에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채 제도가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숱하게 많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중앙교육연수원에 몰아놓고 3개월씩 교육시키면서 나중에 계열사로 쫙 뿌리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IMF 이후에는 그런 모든 공적인 어떤 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비용이 이제는 기업이 갖고 있었다가 이제는 개인한테 사적 비용으로 이제 전가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요새 청년 학생들 개인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정열을 쏟습니까? 정말 처량하게 보일 정도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공직이 됐고 정부 부문이 됐든 기업이 됐든 일종의 그런 버든을 좀 쉐어링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사회가 전체적으로 산, 관, 학 관점에서 비용도 버든도 서로 공유하되 결실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도움이 될 만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축구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2005년도에 최강희라는 감독이 내려오면서 이 하위 팀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상당히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팬들로부터 아주 지탄과 비난을 많이 받았고 왜 감독을 교체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데 여기에 이제 그 단장이라고 하는 이철근 부단장에서 단장 그리고 감독 그리고 우리 도민의 팬들의 응원 자 그런데 이름이 없는 신인 선수들 데려다가 아주 훈련을 잘 시킵니다. 그리고 실력을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서 성장하고 대표적인 선수가 되죠. 어떻게 보면 아까 산 학연 또 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은 그런 구심점의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각자의 자세는 돼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아는데 요걸 누군가가 그 컨트롤 타워를 조금 더 어느 시기까지는 매개체 역할을 해줄 것인가 아마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조금 네. 최근에 정부 정책 변화와 관련해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알아듣기로는 게임 체인저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 과거의 어떤 관행을 과감히 극복해서 새로운 스타일의 팀을 만들기 위한 지금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실 폐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고등교육 정책실이 갖고 있는 행재정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교육부 규제 때문에 대학이 못 움직인다 이런 말은 이제 나올 수 없는 시대로 지금.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우리 전북도로 이제 이 고등교육과 관련된 대학과 관련된 업무가 이제 내려올 텐데 저희들 걱정은 이제 그 전문성을 그 노하우를 누가 잘 계승할 거냐 이게 지금 걱정스럽긴 하지만 일단 과거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그래서 그 교육부가 이제 전면 개편되면서 규제 개혁국이 설치된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는 한번 저 규제 철폐해 줄 테니까 대학이 한번 지역이 원하는 국가사회 전체가 원하는 또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한번 키워봐라 이렇게 아마 현 정부 교육정책이 바뀔 걸로. 이게 그 규제 권한을 좀 네네네. 빨리 놨어야 되는데 만사이탄 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그 RI 사업 준비하기 위해서 행정, 기업, 대학, 시민사회가 함께 노하우 축제해 온 것은 상당히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투자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반도체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었잖아요. 그렇죠. 수도권 뭐 대학 대학 정원 차이. 보니까 삼성이 하여튼 세계적 기업이 대놓고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삼성의 뭐 부만 축적한 게 아니라 국민 전체 우리 국가 전체 경쟁력을 키운 건 사실인데 그런데 값싸게 인력을 양성해서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죠. 전문가 지적에 의하면 다시 말하면 미국의 경우는 하버드 같은 대학을 가보면 중앙정부나 주정부의 어떤 펀드 기금보다도 기업에서 그 대학에 물론 이제 기업에 맞는 아웃풋을 내니까 투자를 하겠지만 그런 점에서는 이제 기업도 이제는 대학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야말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가져가야 되는 건 이제 시대의 과제라고 보고 이제 그것과 함께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저희가 지금 뭐 경제대국 10위, 12위를 얘기하면서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생 한 명이 OECD 선진국에서 어느 수준의 공교육 지원을 받냐? 60% 수준의 지원을 받습니다. 초등은 한 120% 받고요. 그러니까 초등교육은 한 21세기 교육을 받으면 대학에 오면 한 19세기 교육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국가의 투자가 그만큼 약하니까. 그래서 그 액수를 어느 정도 늘려야 되냐? 이제 저희가 4년 동안 많이 싸웠죠. 교육부하고 그랬더니 10조 정도가 더 대학 중앙정부가 대학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그 10조를 지금 염출을 못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이나 이제 그 고등교육 특별외교 법안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한 3년 그 11조 중에서 다는 못 하더라도 뭐 한 3조 내지 4조 정도를 이제 고등교육에다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그걸 위해서 지난 4년간 이제 지방대 김동원 총장님을 필두로 엄청나게 저희가 싸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특별회계 법안이 성립이 되면 조금 이제 숨통이 트여질 것 같고 지난 한 달 전에 전북대를 한국일보 기자가 와서 취재한 기사가 특집으로 난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까 팹 말씀하셨잖아요. 반도체 팹.
한 10년 전에 구입한 기기가 고장난 상태로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빨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최소한 어떤 제조업 기반이라든지 첨단 산업 기반을 고등교육 특별회계 법안이 통과된 걸 계기로 해서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구축하는 일,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전북대 역할이 네. 앞으로 크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첨언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첨언을 드리자면은 사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어쨌든 5대 메가 테크놀로지에 그 지원을 많이 하시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굉장히 저희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AI, 그다음에 바이오, 생명공학 이런 5개 분야에 뭐 집중 투자를 하시겠다는 정책을 하셔서 대학들도 굉장히 기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그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고등 평생 교육 특별 회계를 뭐 3조 2천억을 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2조 얼마나 좀 깎일 거라는 뭐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어떻든 시작을 했다는 데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그 대학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 기대가 많고 그다음 전라북도가 사실 1인 1사가 아니고 저는 좀 진짜로 저기 그 실현 가능성이 있으려면 1교수 1사가 맞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1교수 1사. 왜 그러냐면 교수만큼 전문성과 그 관록이 있는 분이 없는데 사실 그 공무원은 또 순환 보직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쉽지 않은데 꼭 지사님께 제가 오늘 방송을 들으신다면 1교수 1사면 전북대, 원대, 우석대, 전주대에 있는 전문가 교수만 해도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을 거의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그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인 1사가 아니고 1교수 1사로 더 확대를 하시죠. 돈의 교수 저희 좀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른 게 1교수 1사 하면 좋겠지만 플러스 알파 공무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같이 세 분이서. 그렇죠. 예, 당연히 공무원은 이제 사실 전문가로서 교수가 1사를 하고 공무원은 그 밑에 서포팅하는 행정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주셔야죠. 그죠. 근데 이제 기업들이 원하는 건 어떤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걸 가장 잘 아는 예, 예. 분은 공무원이니까 이제 또 그런 게 같이 매치가 되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팀플레이 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 팀플레이, 만약 맞습니다. 교수하고 그런 게 두 개만 하지 예. 말고요. 1교수, 10, 뭐 14 이렇게 세 개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꼭 전달하겠습니다. 양 교수 1교수, 1공무원, 일사. 그다음 1사. 예, 그렇죠. 한 회사를 교수와 공무원이 함께 팀이 돼서 지원하는 그런 걸로 바꾸시자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 양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고 박명수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육을 받은 교육자가 21세기 인재를 가리키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수인 저로서 저를 자비판 정도 하자 보면은 사실 대한민국 교수들 교수 되고 난 다음에 공부 잘 안 합니다. 한 40만 돼도 이제 연구 잘 안 하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99편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SCI급의 논문을 쓰신 우리 양 총장님께 상과 고개를 숙이는데요. 교수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게끔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교수가 공부를 하지 않고 학생들한테 챌린지를 한다는 거는 이건 언어 도단이죠. 자기 그 직무에 대한 유기라고 저는 봐요. 따라서 교수 사회에 대한 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뭐 시설에 대한 투자, 뭐 팹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의 좋은 교수를 잘 만들어서 그 분야의 스타급 교수를 만들어내는 대학들이 많을수록 그게 꼭 공대나 이런 관점만은 아닙니다. 뭐 문학이고 예술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교수들을 많이 만들어서 갖는 대학 자체가 좋은 대학이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제분이 박사 과정을 거치려고 미국 대학을 알아봤는데 그래서 미국 대학 가서 뭐 인터뷰도 많이 보고 했는데 한 대학의 그 대학 교수가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니네 한국에 그 분야 전문 노벨상급 교수가 있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박사 공부를 하려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분을 찾아가라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형태의 내용의 퀄리티의 교수들이 연구진들이 많이 나오면
대학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인재들 양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굉장히 좋은 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에 대해서 바로 이제 한 발 더 나아간 진일보 된. 저도 발언권 좀 주세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여쭤보려고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좀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네. 그러면 기업은 가만히 있으면은 저기 학관이라고 그러죠. 학관에서 다 도와주겠구나.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그냥 일하는 거 있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 이제 제 생각은 좀 이제 틀려서 이제 네, 이런 네,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겁니다. 이제 공무원 조직에서 기업을 도입한다는 건 굉장히 이제 또 특히 일사 한 명이 그래서 이제 전문성 아까 송 대표님께서 전문성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성하고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기업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요 공무원들이 지금 뭐냐 기업을 도와주려고 있는 조직이냐 난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벌 주려고 야 네 잘못했어 임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이것이 더 많지 않아요? 아니 한번 보세요. 그건 현실이에요. 근데 기업에서 잘못한 것은 뭐냐면은 가들이 잘못하고 싶어서 잘못한 게 아니라 몰라서 잘못한 거예요. 법이 지금 하루에 한 10개씩 바뀌죠. 기업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배출가스부터 시작했고 환경 모든 것이 퇴직금 주는 거 연금 쓰는 그 중소기업에서 우리가 50인 이하가 전라북도는 대부분인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공무원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서 가서 말 들어주고 또 옆에 사람들 또 모르고 자기가 모르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예. 시행착오는 있겠죠. 이제 교수님들 141 교수님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수님이 그 진짜 능력 있으신 교수님이 한 회사만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10개에서 20개에서 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수님들은 이제 아마 141 교수님 하시려면 아마 한 5년 걸릴 겁니다. 선정하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나텍 같은 회사는 일 공무원 10명 교수가 아니 이게 제대로 상관없죠. 진짜 10명, 이게 10명. 이제 진짜 필요한 데는 네. 뭐 50인 이하 10명 네. 또 이제 스타트업들은 진짜 필요하잖아요. 거기도 뭐 제가 보기에는 저기 교수님 한 분이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기술 관련되는 것도 법 그다음 마케팅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전북대는 그런 식으로 좀 기업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게 기대 많이 좀 해주시고 저희 감사합니다. 좀 많이 힘납니다. 예. 힘이 벌벌 납니다. 너무 성 대표님이 대학을 공격하셔가지고 제가 좀 변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총장 되고 나서 딱 학교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옛날에 없었던 제도가 있어요. 산중 교수라고 산학협력 중점 교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학가도 지역 기업 또 그 어떤 창업 이런 창직 새로운 지금 이런 부분에서 대학이 기여하지 못하면 그 대학도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라 이걸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수백 명 이렇게 그 일 교수 제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미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또는 기업이 어떤 애로를 갖고 있는지를 실감해서 실제로 이제 산중 교수들은 대체로 기업에 계셨던 분들을 저희가 다 특채 형식으로 해서 지금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앞세우면 우선 우리 저 규모가 있는 대학이 지금 5개거든요. 4년제 대학으로 거기에 있는 산중 교수만 해도 뭐 한 200여 분 될 겁니다. 이분들만 우선 중점적으로 먼저 배치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성과를 창출해내면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재교육 또는 확산해서 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141 교수 제도는 상당히 앞으로 네, 희망이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 저기 원광대, 우석대, 군산대, 네. 뭐 전북대, 뭐 우석 다 전주대. 전주대 같이 하면은 사실 앞으로 사실 뭐 결론은 아직 이릅니다만은 기업 유치는 저희가 팀이 되어서 하면 지금 혼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사님께도 그걸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팀이 되어야 이게 전문가와 함께 팀이 되어야 기업이 오고
기업이 여기에 올 수 있는 걸 뭐 지금 옛날처럼 세제 혜택 이것은 다 똑같거든요. 우리나라 다 똑같은 법을 가지고 하는데 전라북도 더 줄 수 있는 오히려 더 줄 수 있는 지자체 돈이 덜 적은 게 사실인데 우리가 새로운 그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팀이 되어서 유치를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잘 유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마 우리 도민들 앞에서 나누는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그래도 141 공무원보다는 1교 141 공무원 뭔가 좀 더 팀워크가 더 탄탄해진 모습인데 우리 전북에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고 1000대 기업 중에 본사를 전북에 둔 기업은 1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투자가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투자가 할 만한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다면 그 예산이 결국 좀 필요할 텐데 지원이라는 게 필요할 텐데 전라북도의 구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 기업 유치, 그러니까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해 오는 데 들어가는 비용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들어와 있는 이미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왜냐면 사람만 팀워크 돼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원할 건데? 어떻게 그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줄 텐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당연히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양선한 단장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실 줄 알았으면 자료를 조금 더 준비를 아니,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왔었어야 대한 했는데. 중간 전달을 좀 잘 해주시라는 말씀 속에서 그래도 도의 현실